어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는 아세안 회의 중에 이제 열리는 아세안 국가 확대 국방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는 아세안 회원국 10개 나라와 미국, 한국, 일본, 호주 같은 나머지 8개 나라 이렇게 참가를 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현재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즉 인공섬을 조성해서 난사군도에 주변국의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고 자기 이 땅이라고 또 영해라고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변국인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브루나이 등과 이렇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중국이 4개 국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이 중국이 그렇게 인공섬을 이 환초 위에 조성하는 것은 불법이고 매립을 통해서 그 주변국의 항행과 비행을 갖다가 완벽하게 보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의 이런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어떤 선언에서 벗어나서 행동선언에서 벗어나서 더 진전이 되어서 행동수칙으로 구체적으로 제한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다가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행동선언은 DOC라 그러고 행동수칙은 COC라 그러는데 행동수칙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중국의 행위가 아세안에서 굉장히 압박을 받게 되는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남중국의 분쟁 당사국 행동수칙을 갖다가 만약에 아세안에서 합의했다면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그 수칙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근데 중국이 어제 반대해서 이 행동수칙이 통과되지는 못하고 결렬됐는데요. 이제 각국이 자기 입장을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의 한민국 국방장관이 어제는 그 남중국에서의 항행 비행의 자유를 강조하며 관련 당사국 간 행동선언의 그러니까 DOC의 효과적이고 완전한 이행과 함께 행동수칙 즉 COC의 조기 체결 노력에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명확하게 중국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부 보도에는 우회적으로 했다, 조심스럽게 했다, 여태까지 하던 입장의 연장이다. 이것이 변화된 것을 반영한 것이는 확실하지 않던데 이 회의의 쟁점으로 보면 한민구 장관은 명백하게 미국의 편을 드는 겁니다. 여태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태도를 표명해왔고 이 표명 입장은 당사국 간의 평화스러운 어떤 노력에 의해서 해결되기 바란다라는 하나만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불건해서 지난번에 박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했을 때 오바마가 한국도 이 국제적인 룰과 규칙을 어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주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아베가 박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난사군도 등에서 일본은 미국의 입장을 지지한다 라고 하면서 한국의 입장은 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툭 던지고 갔습니다. 자, 사실 이 부분에서 한국은 더 이상 미국과의 동명의 핵심은 군사적인 거죠. 북한의 남침과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군사적인 동맹 아닙니까? 이 동맹에 있어서 국방장관 회의에서 미국 편을 들지 않고 또 꼬리를 내리거나 중립적인 척하거나 그렇게 되면 중국 편을 들었다고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결정적일 때 군사적인 어떤 문제에서 이 미국 편을 들지 않고 침묵을 지키면서 사실상 중국 편에 섰다는 것은 아마 그 이후에 벌어질 후폭풍이 보통 만만치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미국과의 모든 군사 안보 동맹을 폐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가능하지만 이런 문제에서 꼬리를 내리거나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중국을 편들면서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스스로도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어제는 그걸 테스트받는 자리였습니다. 매우 중요한 순간에 그래도 한국이 제대로 입장을 표명을 한 것은 천만 다행인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중국은 해당 당사국과 중국이 1대1로 풀어야 된다. 즉 우리가 콘크리트 부어서 선 만들고 그것이 우리 영토고 이 주변이 우리 영해라는 것은 사실이고 거기 아무나 마음대로 지나다니거나 우리 위로 날아다니서는 안 된다. 즉 남이 다니는 게이트웨이 길목에다가 백목에다가 섬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인공으로
우리 땅이다. 그리고 아무나 지나다니서도 안 된다. 우리 땅이라는 근거는 청나라 때 뭐 명나라 때 다 우리가 다녔다. 그런 식으로 하면요. 어디가 자기 땅인지 전 지구가 전부 전쟁을 해서 선을 다시 그어야 됩니다.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죠. 그래서 어제 한 장관은 이런 행동선언을 채택하지 않겠다. 공동선언은 이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 중국에 관한 난사분동 문제가. 이런 중국을 향해서 중국의 국방부장, 즉 장관격이죠. 앞에서 미국의 카터 또 국방부 장관 앞에서 분명히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한 장관 스스로 이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 문제를 협의를 했을 거고요. 아마 대통령께서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한 걸로 봅니다. 저는 매우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보고요. 이왕 말한 김에 또 말해놓고 또 딴 데 가서는 꼬리 내리지 말고요. 이왕 말한 김에 이 난사군도에 대한 이 입장은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그 중국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그것은 시정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경제 때문에 이런 말을 못한다요. 일본 이런 말 다 할 거 해도요. 중국하고 교류할 거 다 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의 무역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우리가 지금 국사교과서 뭐 때문에 국정화를 해서 합니까? 나라의 정통성과 자부심과 역사에 대한 자랑스러운 어떤 이 자긍심을 회복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런 나라가 예를 들어서 잘못하는 주변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과거처럼 소국도 아닌데 말 한마디 못합니까? 그래서 경제가 끊길 것 같으면 그런 나라하고는 아예 처음부터 경제 교류를 하지를 말았어야 되지요. 그게 사람입니까? 도둑놈이지요. 아니 나라 간에 국제적인 어떤 룰과 규칙, 국제법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마음대로 어기는 나라에 있어서는 당연히 우방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줘야 우리 지금 경제적인 국력이 뭐 세계적으로 10위다, 10위 이내다 어쩌다 이러는데 그 국력에 걸맞는 덩치에 걸맞는 내용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덩치는 크다고 맨날 자랑하면서 장사해 먹으려고 목소리도 못 낸다면 그게 뭡니까? 비즈니스 애니멀 아닙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제 잘했고요. 앞으로도 이왕에 말한 김에 그 입장 벤치 말고 견지를 해야 됩니다. 여기 하나 더 붙여서 한 방에 지금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도 지금 이 영어 속담에 새가 달구어졌을 때 때려야 된다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제를 일본하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해결하는데요. 좌파 세력, 반대 세력들을 의식할 필요가 없고 한국의 친일 메카 시점에 대해서 지나치게 끌려다녀도 안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으로부터 얼마입니까? 한 50년 전에 50년도 전에 한일 수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반대가 심했습니까? 그때 한일 수교 반대 때문에 6.3 시위가 일어나면서 군대까지 출동하고 안 했습니까? 휴교령도 내려지고요. 그 한일 수교 문제에 대해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반일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해방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제하에 역사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았고 그때는 정말 반일이라는 부분에서 이승만 대통령 정권까지도 그게 유지되었고 굉장히 반일 분위기가 심한 속에서도 결단을 통해서 한일 수교를 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와서 한일 수교를 잘했느냐 안 했느냐 봤습니다. 만약에 그때 결단을 해서 안 했다면 그 이후로도 한동안 한일 수교가 안 됐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6, 7, 80년도에 고도 성장을 하는 부분이 쉬웠을까요? 사실 그때 일본과의 수교에 의한 경제 교류와 또 일본의 각종 차관 이런 부분들이 한국의 경제 성장에 엄청난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일본이 급속도로 세계의 이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옆에 있던 한국이 혜택을 받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위안부 할머니도 입장 확인되었어요.
일본의 입장도 대충 확인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한국이 대통령이나 박근혜 정부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가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에 있어서 국민적 명분이 있게 당당하게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문제가 내몰리게 된 부분은 미국의 입장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인 한일이 서로 잘 지내야 된다. 자,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정리하는데 중국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그건 중국은 중국의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우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일본하고의 반대 전선에 세우면서 정치적으로 외교 안보적으로도 한미일 삼각 안보 구도가 형성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중국이 일본의 과거사를 자꾸 건드리는 부분은 거기에 한미일 삼각 안보 동맹이 탄탄하게 형성되는 것은 중국이나 북한에 매우 불리하다라고 보고 그 문제를 갖다가 그렇게 안 되도록 끌고 가기 위해서 과거사를 자꾸 건드려서 한국을 중국 쪽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한중이 계속 일본의 과거사 문제로 대립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페이스대로 걸려갈 필요도 없고 중국 의식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하고 일본하고의 과거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연내에 저는 한다고 목표를 세우고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또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왕에 서로 간에 정리된 입장도 있고 또 지금 일본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이런 부분을 의식을 해서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실익도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명분과 신용이 조화되는 입장에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의 열병식에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하고 경제가 있기 때문에 실용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섭섭하고 일본이 뭐라 그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요. 일본과의 지금 과거사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실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하고의 실용. 일본과의 한일간의 문제는 일본과의 문제보다도 오히려 미국과의 한국과의 문제가 더 큰 겁니다. 미국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니까요. 상대는 일본이지만 사실은 미국과의 중요한 해난을 우리가 해결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실용적으로 따져서. 근데 가장 두려운 것이 뭐겠습니까? 국내에 있는 친일 메카시즘 낙인을 찍으려고 하는 좌파 세력들, 야당의 공세가 두려운 거 아닙니까? 자, 국민 앞에 올바른 명분으로 설명을 해야지요. 그래서 결국 지금 난사군도 문제에 대해서도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미국의 압력에 밀려서 말한 격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도 너무 늦지 않은 게 전 다행이라고 봅니다. 일본 문제도 그렇습니다. 일본 문제도. 우리가요, 먼저 가닥을 잡아서 일본을 끌어들여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눈치 보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 친일 메카시즘이라고 공격하는 좌파나 야당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로 지지율이 순간적으로 떨어지더라도요. 논리를 단단히 준비해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를 국민을 향해서 설득을 해야죠. 그래서 이 어떤 난사군도 문제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또한 정말로 정권의 결단을 통해서 더 이상 명분도 신용도 다 잃기 전에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